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을 전할 텐데요. 이 두 번째 소식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EBS 문제인데요. EBS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청와대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거의 외주 제작사처럼 작품을 만들어서 드렸다. 이렇게 올려 받쳐드렸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수요일 오후에 관련된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미 하도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를 주저주저 읽어드렸는데 또 고단세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 무슨 내용이었는지? 예,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BS는 2015년과 2016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주도한 희망나눔 캠페인 드림인이라는 정부정책 홍보 영상 36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다 제 몫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같이 들어주는 느낌? 제가 좀 더 가볍고 좀 더 든든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덜고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루고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광고 마지막에 당시 대통령 사진이 나옵니다. 해당 영상은 EBS에서 제작한 별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이런 EBS의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가 됐는데 실상은 청와대에서 주제 선정부터 촬영 일정 이런 모든 거를 다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청와대에서 영상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넣어줘 이런 지시부터 주제별 영상의 방송 스케줄의 결정,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학교명이나 개인 이름을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출하면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자막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꼼꼼해. 참. 그러니까요.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 지시를 내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공영방송 EBS를 청와대가 아주 작은 그 외주사처럼 그렇게 부린 건데요. 아니 외주사 많은데 왜 EBS한테 이런 걸 시켰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국정홍보 채널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꼭 EBS한테 이런 걸 시켜서 약간 일종의 갑질 비슷한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고 싶었을까? 뭘까? 왜 굳이 EBS한테 EBS가 좀 깎아줬나? 아무튼 저는 아무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실제 좀 제작비가 적게 들었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도 보니까 진짜 깎았나? 평소보다. 자, 아무튼 외주사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도를 보면 청와대 이런 개입에 EBS에서 그냥 순응한 정황들도 심지어 짙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청와대에서 영상 말미에 대통령 사진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작을 맡았던 독립제작사 측에서는 이게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대요. 근데 EBS는 그냥 청와대 뜻에 따르자 이랬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과연 EBS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관영방송이 아닌지 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조차 공영방송 EBS를 통해서 제작되는 영상에 청와대 지시로 뜬금없는 대통령 사진이 사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정작 공영방송인 EBS에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이 이걸 따랐다는 거는 좀 아무리 정부 예산으로 제작하는 방송이고 영상이라고 해도 좀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거를 아무도 몰랐을 리가 없어. 나는 이거 정말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 같아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엮여 있는 부서가 4부서라고 들었거든요. 4개 부서가. 그러면 최소한 그 부서장들은 이런 계약이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알았을 것 같은데 알았겠죠, 아마. 네, 일단은 갑질로 보이는 의혹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네, 보도에 따르면 EBS는 해당 영상 제작 실무를 외주 제작사에 맡겼음에도 마치 EBS 내부에서 제작을 맡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EBS가 이제 외주를 주려면 입찰 공고를 먼저 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제작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캠페인의 경우 EBS PD가 연출을 맡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계약서가 없이 제작사에 일을 시키니까 돈도 줄 수 없는 거죠, 제작사한테. 그러니까 뭐 헐. 제작사 대표의 지인 뭐 이런 이름 등등을 동원해서 받았다고 이제 EBS에서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작사에서는 제작비 성금에 대한 부담까지 이제 떠안았다라고 이제 내용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를 보면은. 그러네요. 예. 사실 이렇게 되면 안 줘도 그만이잖아, 사실은. 아니 그렇진 않을 거. 그렇지 않아요? 아니 EBS PD가 연출한 것처럼 서류가 이미 다 됐는데 EBS에서 외주 제작사에 다시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가? 그런 건 너무 좀 너무 과했다. 너무 과했다. 너무 과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제작을 맡았던 외주 제작사 대표는 EBS 내부에서 이 캠페인 관련 업무를 맡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 관련된 업무를 맡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좀 수상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청와대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기 싫으니까 EBS에서 이렇게 좀 석연찮은 계약을 맺으면서 외주 제작사의 일을 떠넘겼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좀 더 아직 이제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EBS가 청와대의 제작 개입을 묵인하고 또 방조한 다음에 이걸 이게 묵인 방조하기 위해서 외주 제작사에 일종의 갑질을 한 셈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편법까지 써가면서. 저는 이게 그냥 편법이 아니고요. 우리 EBS가 해주는 거야라고 청와대한테는 보여주고 딸랑딸랑? 그러니까 그거는 해주고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거 그럼 내가 받아서 용역해줄게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청와대한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왠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EBS PD들은 안 하려고 하고 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부는 해야 되니까 일단 받아놓았는데 아래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외부 용역업체에게 준 거 아닌가, 외주 제작사에게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보면서 이번이 이제 EBS에게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EBS는 정말 사실 너무 KBS, MBC에 비해서 그 어떤 정권 장악에 대한 실체도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분명히 방송이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지금 이사인 김진혁 PD가 했던 거 뭐예요? 이 지식 채널이 그런 방송이 나가고 뭐 한참 김진혁 PD가 나간 지가 꽤 됐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가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그 EBS가 아무튼 되게 이렇게 창발적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EBS의 좋은 다큐들이 위축되고 뭐 이런 사실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들 중에서는 사실 나름 정치적인 내용 그러니까 KBS 스페셜이나 이런 데서 나올 만한 내용들도 제법 그러니까 EBS는 마치 인문 다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다큐들도 제법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EBS가 아무튼 좀 약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정치보다는 약간 역사 쪽이었어요. 그렇죠. 역사도 많이 했었죠. 김준혁 PD가 만든 것들은 역사적인 근데 그게 역사가 곧 정치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건데 이제 현실하고 대입해 보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의 네네. 것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찝찝해 끄급해 EBS가 이상해졌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크게 KBS, MBC에 비해서는 어떤 뭐 외부적 사격이나 뭐 이건 뭐 얘네 안 되겠다 이렇게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과거 청산 노력을 뭐 적극적으로 할 만한 이유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계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EBS 내에서 정권이 장악되었던 사례가 있었음이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이 과거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 적폐를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민원연에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발표한 논평에서도 이제 그 지점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만약 EBS가 그동안 조용했던 게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황이 좀 그래도 드러나고 문제가 된 사안이 있으니까 네. 좀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아쉬운 건 현재까지 EBS 구성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으로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부터라도 EBS 구성원들이 이 사안의 진상을 좀 낱낱이 조사를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정확히 좀 뭐 이제 진상 조사한 다음에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그리고 또 다른 사안들은 없는지 좀 철저히 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EBS가 또다시 이런 뭐 정권에 할 수 있는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좀 오명을 쓰지 않도록 좀 더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구성원들이 전혀 입장을 발표 안 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3일에 EBS 정기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네. 분명히 이거를 누가 이제 얘기를 물어봤을 했을 거란 텐데. 말이에요. 지금 뭐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 입장을 내는 것을 합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겠죠? 이게 네. 어쨌거나 EBS가 지금 새 사장 선임 국면에 있으니까 재공모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방통위에서도 해야 되고 방통위도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방통위에 대해서 뭘 요구할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제 논평하면서. 근데 이런 거죠. 일단은 EBS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뭘 해야 되는데 EBS가 한 게 석연치가 않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나서야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EBS에게 제대로 진상조사해서 문책하고 뭐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거를 해라라고 사실은 지금부터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부실하게 나오면 내가 들어갈 수밖에 우리가 방통위가 조사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모양새보다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EBS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그런 행위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방통위가 관리감독 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저희가 마무리를 했거든요.